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D5 렌더 3.1 상호작용하는 고품질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인프라에서 D5 렌더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이승재라고 합니다. 만약 D5 렌더 관련해서 국내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한국 총판으로 문의를 주셨던 경험이 있다면 저희 목소리를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와 대면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D5 렌더 업데이트 소개는 주로 국내 건축시각화 분야의 명사분들이 발표한 사례가 많은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제가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저는 D5 렌더 실사용자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고충과 피드백을 듣는 그런 입장으로서 이번 3.1 업데이트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공간을 설득하는 인터랙티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아젠다로서 주로 주요 업데이트 기능들을 직접 데모 시연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도 더욱 빠르고 높은 품질로 제작되는 최종 결과물, 이런 내용에 맞춰서 새로운 기능들을 데모로서 사용 방법까지 같이 해서 역시 설명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3.0 업데이트에 있었던 D5 라이트 스케치업 버전에 이어서 라이노와 레빗을 위한 D5 라이트도 출시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3.1에 업데이트된 여러 최적화 내용과 더욱 발전되고 수정된 내용도 빠르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럼 먼저 공간을 설득하는 인터랙티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첫 번째 아젠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프레젠테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인테리어나 건축물 같은 3D 공간 안에서 모델링의 형태나 재질, 배치 이런 상태를 미리 정의해 두고 발표 중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를 통해서 디자인 리뷰나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으로는 PPT 슬라이드도 연상하게 하는데요. 마치 파워포인트와 실시간 3D 툴을 합친 듯한 기능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사례 하나를 직접 만들어서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직접 제가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인터랙티브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든 씬은 이렇게 외부의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원격 회의에서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단순히 로컬 공간에서만 공유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웹 링크를 통해서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우측 모니터가 발표자의 화면이고요. 하단 왼쪽의 모니터는 다른 공간에 있는 클라이언트나 팀원이 보는 뷰어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나 팀원들은 단순히 발표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이러한 피드백에 맞춰서 환경, 재질, 오브젝트 트랜스폼 이런 것들을 즉시 변경하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프레젠테이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인터랙티브 프레젠테이션을 데모 시연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에 업데이트된 인터랙티브 프레젠테이션은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을 눌러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터랙션 항목과 함께 몇 가지 속성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인터랙션의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상호작용을 어떤 속성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환경을 변화시키는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 atmosphere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variable set 하나가 만들어졌고 아래에는 atmosphere 변수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여기를 눌러서 다른 속성으로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수를 설정했으니 바로 밑에 있는 3D 트리거를 입력하겠습니다. Add 3D 트리거를 선택하면 작은 원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D5 렌더에서 어셋을 배치할 때와 동일하게 근처에 오브제에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이니 그냥 여기에 적당한 곳에 넣겠습니다.
그럼 이 트리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 옵션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원의 크기만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여기에 가져다 놓고 양옆으로 움직여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움직여서 이 원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아래 스테이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빛 방향의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요. 빛은 환경이죠. 여기 environment를 선택하고 라이트의 로테이트를 변환시켜서 빛 방향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스테이트의 아이콘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해서 이 변경사항을 베이크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안 하면 지금 수정사항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바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1과 스테이트 2를 번갈아 선택하면서 변화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스테이트가 저장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여기 Variable Set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인터랙션 탭을 보면 방금 만든 Variable Set 1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 여기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었던 원 트리거가 나타나고요. 이것을 눌러보면 누를 때마다 빛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값을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 Variation Set에 Edit을 눌러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리거의 세팅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에 슬레이트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Add 슬레이트 하나 더 추가하고 Environment 탭에서 이번엔 스카이라이트와 백그라운드의 값을 변경하겠습니다. 다 변경했다면 역시 꼭 저장해야 됩니다. 하단에 새로 만들어진 스테이트의 아이콘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해서 이 변경 사항을 베이크하겠습니다. 다 되었다면 하나씩 눌러서 확인해 보고요.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시 Variable Set으로 가겠습니다. 우측 인터랙션 탭에서는 Variable Set 1이 여전히 체크된 것도 확인합니다. 이제 이 원 트리거 눌러 보겠습니다. 역시 누를 때마다 빛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는 두 개의 상태 변화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세 개의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뜻 그대로 인터랙티브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빛의 변화였다면 두 번째 슬라이드는 재질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씬 리스트에서 지붕이 보이는 아홉 번째 씬으로 가겠습니다. 이 씬 뷰에서 여기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 시점으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업데이트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제 인터랙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우측 인터랙션에 플러스를 누르겠습니다. 새로운 베리에이블 셋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붕의 재질이 바뀌는 인터랙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의 스테이트를 보시면은 스테이트 1은 기본적으로 적용된 재질을 사용할 것이니까 그대로 두고요. 이제 Add State를 선택해서 스테이트를 하나 추가하고요. 머티리얼 어셋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머티리얼로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스포이드로 적용 해서 지붕에 새로운 머티리얼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단축키 M을 눌러서 닫고요. 보시면은 새로운 머티리얼이 적용된 것이 씬에는 확인이 되어 있는데 스테이트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트 아이콘으로 가서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스테이트를 하나만 더 만들어서 머티리얼을 또 적용하겠습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이번엔 이 머티리얼을 적용하겠습니다.
꼭 업데이트 스테이트 하시고요. 자, 베리에이블 셋 작업은 다 됐는데 트리거를 안 만들었습니다. 인터랙션 탭으로 가고요. 머티리얼, 프로퍼티 속성의 변수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Add 3D 트리거 선택해서 트리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트리거는 지붕 가까이에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세팅에서 모드도 바꿔보겠습니다. 토글이 아니라 리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도 바꾸겠는데요. 아이콘이 아니라 텍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트리거의 스케일이랑 위치도 좀 수정하겠습니다. 트리거의 글자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루프 머티리얼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리스트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머티리얼 관련해서 방금 작업했던 베리에이블 셋 3개가 리스트로 보입니다.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 리스트를 트리거 가까이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베리에이블 셋 단계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은 슬라이드 1인데요. 슬라이드 2, 두 번째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리에이블 셋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루프 머티리얼을 선택하면은 베리에이블 셋 세 가지를 리스트로 볼 수가 있고 각각 선택하면 우리가 설정했던 각각의 머티리얼이 적용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머티리얼을 다루었는데요. 이 외에도 인터랙션이 가능한 속성은 더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고 다른 시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했으면 역시 아래의 슬라이드에서 업데이트해서 기록하고요. 그리고 인터랙션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변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지빌리티, 특정 부분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트랜스폼, 이동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고,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어차피 다음 기능 소개와 연결되기 때문에 트랜스폼도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도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먼저 트리거를 만들어서 트리거의 위치는 내가 트랜스폼을 변형하고자 하는 이 그늘막 캐노비 체어라고 부르겠습니다. 캐노비 체어 근처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노비 체어를 선택하고 약간 이동시키겠습니다. 이쯤에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트 1과 2를 번갈아서 선택해 보면은 캐노비 체어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노비 체어의 가운데쯤에 피봇이 있어서 그 피봇점을 토대로 회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D5 렌더 3.1의 또 다른 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커스텀 피벗인데요. 선택한 모델의 피벗, 기준점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회전, 이동, 스케일, 그런 변환을 좀 더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에딧 피벗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벗점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원하는 곳으로 피벗점을 옮기면 됩니다. 다 되었다면 꼭 오른쪽에서 Done을 선택해서 완료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캐노비 체어의 피벗점이 가운데에서 제가 수정한 가림막 근처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회전 각도가 되었다면 역시 확정을 위해서 업데이트 스테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스테이트는 좀 적은 듯하니 스테이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무브하고 로테이트까지 빠르게 했습니다. 역시 업데이트 스테이트 하고요. 이제 베리에이블 셋으로 가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2 먼저 선택을 해보고요. 그 다음 스테이트 3을 선택해서 해당 시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3에 적용할 베리에이블 셋 세 번째 것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트리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트리거를 누를 때마다 캐노비 체어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에 대한 여러 시안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테이트 1에는 첫 번째 베리에이블 셋이 체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2에는 두 번째 베리에이블 셋, 스테이트 3에는 세 번째 베리에이블 셋을 체크해서 각각 해당하는 트리거를 선택해서 인터랙티브한 작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작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기 플레이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서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정말 PPT에서 발표를 연상시키는 레이아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상의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빛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트리거를 눌러서 설명합니다. 왼쪽 슬라이드를 가리고 싶다면 가려도 되지만 전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면 두 번째 슬라이드로 이어지겠는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지붕의 재질의 베리에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붕을 선택하고 썸네일 리스트를 하나씩 눌러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캐노비 체어의 위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장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계속 추가해 가면서 다양한 인터랙션 기반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3차원 기반의 인터랙션 프레젠테이션인데요. 기존에도 건축, 건설, 인테리어 이런 분야에서 인터랙션 프레젠테이션을 시도한 분들도 없던 것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추가적인 3D 엔진 툴을 익혀야 되거나 개발 지식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의 투자를 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D5 렌더를 활용하면은 적은 노력으로도 인터랙션 기반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업데이트를 정말 반기는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바로 활용하려는 작업자와 회사도 곧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직접 촬영해서 보여드렸던 원격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스트리밍 송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세팅, 여기에 여러 세팅이 기능이 있고 외부로 실시간 스트리밍 송출을 해주는 기능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D5 렌더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다른 곳에서 접속만 하면 됩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만든 건축, 인테리어 씬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원격 회의에서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줌이나 팀즈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 혹은 OBS라던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내용 중에 시즈널 베지테이션이라는 기능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D5 렌더 3.1에서 자연의 계절 변화를 렌더링 환경 안에서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인데요. 바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즈널 베지테이션이 가능한 어셋을 찾기 위해서 먼저 어셋 라이브러리를 꺼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필터에서 시즈널을 선택하면 찾아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일단 부시 계열을 먼저 가져와서 배치하겠습니다. 다른 어셋도 가져와서 배치하고요. 나무도 찾아보겠습니다. 나무도 배치하고 또 다른 느낌의 나무도 찾아서 배치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서 조금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배치가 다 되었다면 이제 확인해 보겠는데요.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바이러먼트 탭을 선택하고요. 쭉 내려가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시즈널 베지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테이트의 수치를 바꿔보시면 나무나 이런 식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트 수치는 계절 변화를 수치화해서 식생의 상태를 제어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값의 변화를 통해서 나무와 식물의 잎, 색, 밀도, 낙엽 상태 이런 것들을 계절에 맞게 자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값은 1년 365일을 의미하고요. 결국 스테이트 수치는 날짜 기반의 계절 인덱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디자이너는 건물과 주변 경관이 사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고객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겠고요. 마케팅 단계에서는 이 건물은 사계절의 풍경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시각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나 조경 설계에서도 계절별 변화를 반영해서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신기능으로서 메저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저 라인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동안 원하셨던 측정 도구입니다. 제가 D5 렌더를 기술 지원하면서 한국의 사용자들로부터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요청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실내 환경의 씬을 열었고요. 이 씬에는 이미 메저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움직여 보겠습니다. 메저 라인은 보시다시피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돌아가지 않고도 D5 렌더 씬 안에서 직접 거리와 치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렌더링 환경에서 바로 실측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메저 라인을 생성하려면 어셋 라이브러리로 가야 합니다. 모델 탭으로 가면 가장 먼저 보이기도 하고요. 카테고리 가장 하단에서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어셋 불러듯이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셋의 형태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물 간의 측정 도구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우측 프로퍼티에서 거리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밀리미터 단위로 보이는데요. 이 단위 값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 설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메뉴에 프리페어런스, 환경 설정, 제너럴, 한글판으로는 일반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기술 문의를 통해서 D5 렌더 한글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이 웨비나에 적힌 제 이메일이나 한국인프라로 문의 주시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모델 유닛이 밀리미터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단위를 센티미터나 다른 단위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즉시 단위가 바뀌어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프로퍼티를 보겠습니다. 디스턴스 아래에 있는 레이블 포지션은 뜻 그대로 이 레이블이 보여지는 위치를 변경하는 항목이고요. 그 아래에는 역시 레이블의 스케일을 조절하는 항목이고 그 아래 라인 스타일은 라인의 색을 변경하는 항목입니다. 각각의 씬별로 어울리는 색을 지정하면 좋겠고요. 이런 매저 라인의 색은 대체로 원색 계열이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을 통해서 건축 설계 검토 시에 벽 두께나 공간 크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인테리어 배치에서 가구 간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거나 대규모 씬에서 모델 간의 거리 검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메저라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기능인 만큼 D5 렌더 사용자분들께서 메저라인이 이번에 업데이트 되었다고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D5 렌더 3.1에서 새롭게 추가된 재질 디테일 표현 알고리즘인 하이트필드 트레이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트필드 트레이싱은 제가 알기로는 렌더링 소프트웨어로서는 D5 렌더가 최초로 지원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브디비전 디스플레이스먼트 방식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먼저 서브디비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델의 폴리곤을 실제로 세분화해서 높이 맵에 따라서 표현을 변형시키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장점은 아주 사실적인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서브 디비전 레벨을 높이거나 하면 폴리곤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GPU와 CPU에 큰 부담을 주고 대규모 씬에서는 프레임 저하가 발생합니다. 즉, 정밀한 디테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성능 면에서는 무거운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새로 도입된 하이드필드 트레이싱을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폴리곤을 실제로 늘리지 않고 렌더링 단계에서 높이 맵을 추적해서 표면 굴곡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덕분에 성능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벽돌이나 목재, 직물 같은 재질에서 사실적인 디테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씬에서도 가볍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정리하면 서브디비전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정밀한 디테일을 위해서 하이드필드 트레이싱은 성능과 디테일의 균형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외벽의 깊은 요철 그런 것들을 강조할 때에는 기존의 서브디비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유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실내 바닥이나 대규모 씬에서는 하이드필드 트레이싱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최적화를 위한 기능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면을 바꾸어서 스테레오스코픽 파노라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 이전에도 D5 렌더에서는 이미 360도 시점을 제공하는 파노라마 렌더링 기능이 있었습니다.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패널을 선택해서 아래를 보시면은 모드에서 이미지 혹은 파노라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를 선택하고 설정 같은 설명은 넘어가고 바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형식으로 렌더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노라마 뷰어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나 앱에서 360도로 공간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그것은 깊이감은 없는 평면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VR 기기를 쓰거나 해서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테레오스코픽 방식의 렌더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1서부터 스테레오스코픽 파노라마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되게 쉬운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스테레오를 체크하기만 하면 됩니다. 관련한 설정값도 딱 중요한 것만 있는데요. 먼저 IPD 조정은 눈 사이 간격을 설정해서 깊이감을 제어하는 부분이고요. 슬라이스 설정은 품질과 렌더링 속도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고요.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다시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렌더링 된 것을 보시면 상하로 카메라 시점이 약간 다른 두 개의 이미지가 출력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상하로 나누어진 각각의 이미지를 좌우 눈에 각각 다른 시점을 보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VR 헤드셋 같은 것으로 보면은 입체적인 깊이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기존 파노라마는 단순히 둘러보는 기능이었다면은 스테레오스코픽 파노라마는 VR 환경에서 공간의 크기와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확장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형식은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하, 탑 버튼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나중에 지원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좌우 분할,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하죠. 이 방식은 지원하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외부 변환 툴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틸 이미지만 지원하고요. 아직까지는요. 영상 형태의 스테레오스코픽 파노라마는 아직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D5 렌더 뷰포트 자체적으로는 바로 스테레오로 보는 기능은 없고요. 반드시 렌더링 후에 쿨라나 비어 VR 같은 360도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외부 뷰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의 한계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3D 게임 엔진 같은 거를 다 포함하더라도 3D 기반 툴을 다 합치더라도 이미지 기반으로 스테레오스코픽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 이 D5 렌더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VR은 제가 너무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테레오스코픽 파노라마 업데이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맨 아래에는 노트, 현재는
스페이셜 투어에서 스테레오스코픽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스페이셜 투어는 신기능은 아니지만 이번 3.1에서 최적화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스페이셜 투어로 만들어진 장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파노라마 이미지를 이어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지점을 지정해서 웹 공간 안에서 혹은 VR 안에서 실제로 걸어 다니듯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클릭 이동할 때 카메라, 환경, 재질, 그런 것들을 상태를 함께 연동해서 더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D8 브랜드에서 이렇게 스페셜 투어로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쉽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3.0 버전까지는 스페셜 투어에서 실내와 실외를 동시에 포함하면 실내가 깨져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3.1 업데이트에서는 실내도 안정적으로 표현되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져 보이지 않고 원본과 거의 비슷하게 렌더링 되어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스페이셜2에서도 스테레오스코픽도 지원이 되면 더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직접 데모로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D5 렌더 신 기능들이었는데요. 이 모든 신기능들은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됩니다. 첫 페이지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D5 렌더 3.1 업데이트의 공식 부제는 Your Flow Unbroken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작업 흐름이 더 이상 끊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인터랙티브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성질이 다른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작업한 3D 환경 그대로 고객이나 팀원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제작과 전달이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피벗은 모델링 툴로 돌아가지 않고 렌더링 환경 안에서 바로 축을 옮길 수 있게 해줍니다. 문이나 가구를 원하는 기준점에서 회전시키는 일이 이제는 렌더링 단계에서 곧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메저 라인은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CAD나 모델링 툴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의미죠. 렌더링 중에 바로 길이를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확인이 역시 끊김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이드 필드 트레이싱도 지형의 높낮이를 렌더링 단계에서 직접 반영해서 빛과 그림자를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형 수정이나 추가 모델링 없이도 자연스러운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의미가 같습니다. 스티로스코픽 파노라마도 평면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VR에서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인 파노라마를 만들어줍니다. 제작에서 체험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의미를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시즈널 베지테이션은 계절에 따라서 식생을 자동으로 변화시켜서 같은 장면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계절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모델링을 다시 수정할 필요 없이 렌더링 안에서 곧바로 계절감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되는데요. Your flow unbroken. 우리의 작업 과정이 중간에서 끊기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D5 브랜더 3.1의 업데이트의 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D8 브랜더 3.1에서 새롭게 나온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라이노와 레빗 전용 D5 라이트 출시 소식인데요. 라이노와 레빗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3.1을 업데이트 하셨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D5 렌더 런처의 워크플로우 항목에서 레빗과 라이노 버전을 확인하고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D5 라이트를 활용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D5 라이트는 라이노나 스케치업 같은 모델링 툴에서 플러그인처럼 바로 연결해서 렌더링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고요. 조명이나 재질, 하늘, 아니면 프록시 어셋 이런 요소들을 D5 렌더와 연동할 수 있어서 더 완성도 높은 시각화로 이어지는 워크플로우가 가능하고요. 최종적으로
이미지, XR 투어, 애니메이션, 파노라마 이런 다양한 결과물로 확장되는 전체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모델링 툴과 렌더링 툴들이 더 이상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워크플로우가 가능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번 3.0 업데이트에서는 스케치업을 위한 라이트가 먼저 출시되었었는데요. 메쉬 기반으로 빠른 모델링이 필요한 환경에서 많이 쓰이는 스케치업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라이노는 건축 업계에서 복잡한 공면과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다루기 위해서 건축가들이 널리 활용하고 있죠. 레빗 또한 빔을 대표하는 도구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툴은 주로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는 뚜렷한 시장 포지션을 갖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라이노와 레빗을 위한 D5 렌더 라이트의 버전의 추가는 D5 렌더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저번 3.0 업데이트에서 스케치업 라이트가 출시된 이후에 라이노와 레빗 라이트 버전은 언제 나오냐고 많이 문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업데이트가 꽤 비중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데모 시연으로 보여드려야겠다고 계획했었는데요. 아무래도 1시간 안에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 라이노와 레비티 5 라이트는 따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약속드리고요. 다음 제품을 보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블렌더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이 출시되었고요. 우측의 블렌더의 작업 내용이 왼쪽 D5 렌더와 연결되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결과를 보면서 블렌더 작업을 하는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봐도 블렌더와 D5 렌더 워크플로우로 임팩트 있는 건축 시각화를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블렌더의 애드온 기능을 활용해서 건축 설계 분야에서도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급의 컴퓨터 그래픽 색상 표준 언어이죠. ACS-CG 이것의 도입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HDR, 고채도 색상, 사실적인 빛 표현을 위해서 sRGB보다 훨씬 넓은 색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디지스 툴인 마야나 후디니 같은 툴은 영화나 광고처럼 색 정확도가 중요한 산업에서 쓰이기 때문에 ACS-CG 지원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축 시각화형 렌더링 툴들은 그런 프로덕션급 색 관리 자체를 핵심으로 발전해온 디시스 툴과는 달리 대체로 sRGB 기반 워크플로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D5 렌더 3.1 업데이트인 이 ACS-CG 같은 고급 색 관리 체계를 실제 작업에 도입할 수 있게 한 것은 건축 시각화 렌더링 툴 중에 D5 렌더가 사실상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뜻 그대로 색상 표준 언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D5 렌더에서 확인한 색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서 보더라도 색이 달라지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기 때문에 작업자의 의도와 결과물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조명, 재질, 텍스처, 렌더링 이런 결과가 여러 툴을 다양하게 오가더라도 하나의 기준 아래 어, 정리된다는 뜻이고 프로덕션 파이프라인 전체에서 색상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리퍼런스에서 ACS-CG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최적화와 개선 사항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5 렌더 유저분들도 대체로 이런 작은 내용들은 주의 깊게 보지 않는데요. 제가 D5 렌더 기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숨겨진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나 지금까지 관심이나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AI 머티리얼 스냅의 개선 사항인데요. AI 머티리얼 스냅은 AI가 사진의 오브젝트 표면을 인식해서 적절한 재질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사진만 업로드해도 현실적인 PBR 재질을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기능이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세밀한 제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종횡비를 설정하거나 타일 방향을 지정하고 퀄리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 내용들이고요.
기존에는 AI가 자동으로 몇 개 만들어서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 거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재질로 더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해 보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도 AI 머티리얼 스냅은 계속해서 여러 옵션들이 더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서브스텐스 페인터 같은 PBR 머티리얼을 제작하는 전문 도구들이 없어도 원하는 느낌의 정교한 PBR 머티리얼을 건축 디자이너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모든 하이 퀄리티 렌더링 툴들이 현실적인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엔비디아의 렌더링 기술이죠. 그리고 저는 현재까지도 엔비디아의 엘리트 파트너로서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야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렌더링 퀄리티는 정말 D5 렌더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도 이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왼쪽의 표에서 DLSS 버전 차이와 4.5의 주요 기능을 적긴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DLSS는 그래픽 카드가 고해상도 화면을 직접 그려내는 대신에 더 낮은 해상도로 먼저 렌더링한 후에 AI 기술을 통해서 원래 설정한 해상도 수준으로 화질을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하를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부담은 줄이면서 높은 퀄리티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그런데 DLSS는 버전마다 업스케일링 품질, 프레임 생성 기술, 지원 GPU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런 점에서 렌더링 도구 중에서도 항상 최신 DLSS를 가장 먼저 도입하는 D5 렌더를 사용하는 것이 화질과 성능 최적화에서 항상 한 발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 합니다. 보시는 오른쪽의 영상은 D5 렌더가 이미 2.4.5에 업데이트해서 DLSS 3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다른 실시간 렌더링 툴은 DLSS를 아직 도입조차 하지 않은 툴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역시 D5 렌더가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또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D5 렌더 3.1에서는 VR 체험의 화질, 조작성, 안정성을 함께 개선한 업데이트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동 방식 개선과 상호작용 편의성 향상, 품질 프리셋 추가, 스트리밍 안정화와 크래시 수정인데요. 제가 아직까지는 3.1 버전에서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테스트해보고 알려드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사실 이것도 3D 시각화 산업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건축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업계 현장에서도 이미 VR 체험 테스트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VR 쇼룸, 모델하우스 체험, 설계 검토용 VR이 널리 활용되어져 왔고, 제조 시장에서도 VR 품평회 같은 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실물과 괴리가 크다는 부분, 화질이 거칠다는 부분, 체험이 끊긴다는 부분, 이러한 한계도 함께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꼽히는 문제들이 지글거림, 끊김, 해상도 저하, 레이턴시 이런 반응 지연이죠. 편의성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업체에 가서 이와 관련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있고 피드백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D5 렌더에서 VR의 이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른 툴 대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인다면은 정말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볼륨메트릭 클라우드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번 업데이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D5 렌더 3.0에 업데이트되었던 볼륨메트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구름을 표현할 때 스카이박스나 HDRI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늘과 구름을 표현했기 때문에 입체적인 느낌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볼륨메트릭 클라우드는 3D 공간에 실제 부피를 가진 구름을 생성해서 태양광과 상호작용하는 사실적인 하늘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구름의 이동이나 빛의 산란까지 표현하고요. 구름에 따른 그림자 변화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시간대와 날씨에 따른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D5 렌더에 있는 안개, 포그 효과를 적용하면은 볼륨메트릭 클라우드가 카메라와 구름 사이에 직접 렌더링되어서 안개를 켜면 구름이 가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에서는 환경 설정의 렌더링에 클라우드 앤 포그 블렌딩 모드라는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어서 이것을 활성화했을 때에는 안개가 구름을 가리도록 설정되었고요. 비활성화했을 때는 안개와 구름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더 높은 시각적 품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비활성화해서 안개와 구름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이 좋긴 한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작업을 그대로 살려서 호환하는 경우도 사실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자주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할 경우에는 이것을 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D G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반 카메라나 스마트폰 같은 공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서 3D 데이터로 만드는 기술은 기존에도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들은 모두 단순한 점, 포인트를 수백만 개 만들어서 공간을 표현하는 식의 포인트 클라우드 기술이었고요.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우시안이라는 작은 입체 정보를 공간에 배치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표현한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가우시안들이고 이것들 하나하나는 각각이 위치, 크기, 방향, 색상, 투명도까지 모두 각각 가지고 있는 작은 입체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간 속에 아주 작은 반투명 구름이나 타원체를 수백만 개 뿌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우시안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우리가 실제 공간에서 보는 것처럼 벽이 만들어지고 소파가 만들어지고 창문이 만들어지고 조명과 그림자까지 사진으로부터 공간을 재구성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실시간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폴리곤 기반의 3D 렌더링 툴에서 지원되는 모델 포맷으로 전환하거나 특정 캐드나 빔 툴에서 가져온 모델에 대해서만 레이 트레이싱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PLY 형식의 가우시안 스플래팅 기반 모델에도 레이 트레이싱, 패스 트레이싱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공식적으로 이것은 이번 D5 렌더 3.1 업데이트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스캔 방식의 모델링 방법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현재 3D 관련 산업계 전반적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기술이고 현재 많은 곳에서 사용해보는 중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역시 당연히 주목해야 하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R 투어는 D5 렌더에서 제공하는 가상 투어 기능입니다. 우리가 작업한 프로젝트를 단순히 이미지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공간을 걸어 다니듯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합니다. 오른쪽의 쇼츠 영상은 D5 렌더에서 XR 투어를 제작하는 튜토리얼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내용인데요. 직접 따라 하신다면 10분 만에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좀 아쉬웠던 점은 투어 생성 방식이 바로 좀 전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가우시안 스프레팅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는 포맷도 PLY였고 그래서 투어 생성 속도가 오래 걸리고 최적화에도 좋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 좀 더 최적화에 좋은 SOG 포맷으로 바꾸면서 파일 크기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요. 무엇보다 투어 생성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웹 에디터도 D5의 맞춤형 웹 GPU 프레임워크로 새롭게 구축되어서 브라우저에서 XR 프로젝트가 이제 매끄럽게 열리게 되는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CT 제너레이터의 도로망 편집 최적화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CT 제너레이터는 건물 배치와 함께 기본적인 도로망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계 과정에서 도로망을 수정하거나 세밀하게 편집하려고 하면 제약이 많았고요. 원하는 도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수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도로의 방향, 연결, 간격을 훨씬 더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과정에서 수정한 내용이 즉시 반영되고 도시 전체 레이아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시각적 피드백이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도로망은 도시 마스터 플랜이나 대규모 단지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는 건축가와 도시계획가의 디자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패스 도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패스의 디스플레이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패스의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개선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경로 선분이 좀 선명하게 표시되고 제어점도 뚜렷하게 드러나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개선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쩌면 작업 효율성과 협업 품질을 동시에 높여주는 개선 사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팀 라이선스 관련한 업데이트 몇 가지 있는데요. 이번 내용에서는 D5 렌더 엔터프라이즈 버전 관련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5 렌더에는 엔터프라이즈라는 라이선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팀 협업을 확장한 버전이 아니고요. 대기업과 기관을 위한 맞춤형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좀 더 높지만 높은 보안 방식의 로그인 방식도 다르고요. 전담 매니저의 250기가 클라우드가 지원되는 맞춤형 라이선스입니다. 정리하자면은 팀은 스튜디오와 설계 사무소를 위한 협업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터프라이즈는 대기업과 기관을 위한 보안, 관리,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팀 콜라보레이션 관련한 첫 번째 내용으로는 다양한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통합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팀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대부분은 팀 내부에서 랜 연결이나 나스 서버 사용해서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ACC라고 오토데스크 클라우드 혹은 드롭박스 이러한 여러 클라우드를 지원해서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과 관리 과정이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바뀌는 업데이트도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팀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안에서 바로 표준 프로젝트와 다중 편집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서 별도의 단계 없이 곧바로 협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프로젝트 생성 방식이 단순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프로젝트를 팀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때 그 자리에서 새 폴더를 바로 생성할 수 있게 되어서 프로젝트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대규모 작업에서 정리된 워크플로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로는 읽기 전용 모드, 뷰 온리 모드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제거되어서 이제 모든 팀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열고 관리할 수 있어서 협업 과정이 훨씬 단순하고 매끄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최적화는 팀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단순히 저장소가 아니라 프로젝트 생성부터 저장하고 관리까지 한 흐름 안에서 처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제약이 사라져서 팀 단위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워크셋과 멀티 에디팅 간의 상호작용 관련 개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설명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워크셋과 멀티 에디팅은 협업이랑 프로젝트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에 반해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정말 따로 비중 있게 다루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번 최적화가 워크셋 기반 협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크게 강화해서 다중 편집 환경에서 팀원들이 동시에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한 업데이트라고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D8 브랜더 3.1 업데이트 웨비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D8 브랜더 한국 총판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제가 발표를 하다 보니 신기능뿐 아니라 보완되고 픽스된 기능들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소개해드리는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 D8 브랜더 관련해서 문의 주실 것이 있다면 사소한 내용이라도 언제든 저희 한국인프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D8 브랜더 본사의 지원으로 D8 브랜더 이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 중에 신규 고객이 있다면은 D8 브랜더 라이선스를 1개월 증정 혜택을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